제가 저런 아나운서처럼 예쁘게 서울말 하면 더 이뻐 보이겠죠. 어쨌든 제가 맨날 하는 소리가 영어 잘하려고 노력한 것보다 서울말 쓰려고 연습도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자 그리고 자 이거 보세요. 왜 제가 종신교수라고 적어놨냐 하면 사람들이 지금 내가 종신교수 아니다 소문내고 또 뭐 토론상 안 받았다고 소문내고 그래서 일부러 해놨는데 저는 그러니까 다른 미국 사람들이 6년 7년 만에 8개 그 논문을 내서 종신교수가 될 때 저는 3년 만에 3년 동안에 44개 44가 뭔데 44개 맞죠? 맞나 44개를 어쨌든 해서 종신교수가 됐기 때문에 제가 종신교수라고 소문을 내야 돼요. 알았죠? 지금 세계는 제가 2010년도 그 뉴스위크의 커버 스토리에 이렇게 미국의 창의적 위기, The Creative Crisis in America에서 이게 되게 막 미국에 충격을 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14년도에 데임 논설고사에 이렇게 나왔어요. 윌리엄 메리의 김경희 교수가 그 미국의 창의력이 90년대부터 이렇게 저하되고 있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하면 미국의 창의력을 다시 올릴 수 있겠느냐 이게 문제였는데 우리 아들이 이 시험을 봤죠. 그런데 못 봤어요. 왜냐하면 놀래서 이게 뭐지? 이게 우리 엄마잖아, 맞죠?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내가 그 반성을 하고 우리의 창의력 교육에 좀 이렇게 남의 애만 창의력 교육과 할 거 아니라 우리 애를 창의력 교육 열심히 시키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한 게 뭐냐 하면 제일 처음에 한 게 여러 가지 했지만 제일 처음에 한 게 그 네가 잘하는 거 그거 말고 얘가 잘하는 거 아니까 내가 근데 네가 못하는 걸 잘하는 애 찾아서 이제 뭘 일을 같이 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결국은 미국에 왜 전 세계적으로 하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매진 컵 있죠 거기서 코딩 대회거든요. 거기서 이제 1등을 했어요. 저 미국 전체에서 이 대학생 대회인데 고등학생이 그러니까 얘하고 얘 친구 둘이서 이제 1등을 해서 상금도 받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사람이 넘어지는 거 하고 그냥 잘나고 누운 거 하고 다른 점을 수학으로 계산해서 그 코딩을 해서 이제 그 비디오 모니터 집안에 왜 미국에는 혼자 사는 사람 널싱홈 가기 싫고 혼자 사는 사람 많죠 그죠 집안에 이걸 모니터하면서 딱 넘어지면 Are you okay? 그리고 아무 대답이 없거나 help 하면은 911 뭐 가족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1등 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아직 스타트업 컴퍼니 그거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미국 교육 평가 계획팀이 있어요. 왜냐하면 평가를 바꾸면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니까 20명 중에서 저 혼자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2달에 한 번 지금 회의를 하러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처음에 회의할 때 제일 처음 날 이제 자기 소개할 때 제가 그랬죠. 여기서 날 때부터 영어 안 쓰는 사람 손들으라고 아무도 없죠. 영어 다 썼다 이거지 날 때부터 영어를. 근데 이제 나는 이렇게 영어도 잘하는데 한국말은 정말로 더 잘해. 그러니까 너희들도 우물안 개구리처럼 영어만 하지 말고 그 외국어를 하나씩 배우라고. 그렇게 다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길을 죽여야 되는 거야. 왜 그래야 되는지 이야기해 줄게요. 그다음에 네덜란드, 호주, 인도 이렇게 교육을 제가 이제 돕고 있죠. 근데 아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다른 나라에서 대기업이 앞장을 선다는 거. 애들 창의력 교육에 어린 애들부터 그러니까 돈을 막 많이 넣어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이게 그래서 저 초대하고 거기 도와주고 그런데 그거 왜냐하면 노키아나 코닥 이런 게 창의력이 없어서 망했죠. 그러니까 아무리 큰 대기업도 하루아침에 지금 망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창의력이 없으면은 그 큰 이제 대기업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의 쉘 SHELL 그 휘발유 막 파내는 그런 회사 있죠, 그죠? 유럽에서 가장 큰 회사인데 그 회사가 이제 저 뭐 강의료 저는 무조건 1시간에 5,000불 600만 원이죠. 그리고 뭐 제 조교 뭐 숙박비 뭐 다 대주고 하는데 이 대기업에서 다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그 나라의 애들 창의력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그 대신에 삼성이나 이런 데서 뭐 하죠? 최근에 창의력 교육에 돈 넣는 게 아니라 그 우리나라 애들 자꾸 뭐 우리나라 대졸자 자꾸 이렇게
이 고용을 해도 이렇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죠? 다른 나라 외국 대학 졸업자를 자꾸 더 쓰죠. 지금 더 많이 뽑으려고 외국 졸업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실업난이 어때요 지금? 더 나빠지겠죠. 네. 이건 제가 이제 2010년 그거 크리에이티브 크라이시스 이거 나오고 나서 이제 2016년대 그 크라이시스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책으로 솔루션으로 이거 미국에서 쓴 책인데 이게 올해 4월에 우리나라에서 번역됐죠. 나왔죠. 뭐죠 이름이? 미래의 교육이죠. 이거 사람 많죠 이게. 그다음 자 그러면 자 이게 동양과 서양을 제가 비교한 거죠. 이 최근에 나오는데 동양과 서양을 비교했을 때 동양 애들이 대체적으로 시험 점수가 서양 애들에 비해서 더 높아요. 그리고 그런데 보니까 뭐 이거는 2015년도 피사 지금 사이언스 이제 사이언스 리딩 매th 있잖아요. 그죠? 그중에 사이언스만 이렇게 한 건데 보면 이게 점수 회색깔 점수는 동양이 더 높죠. 근데 창의력은 이건 어떻게 했냐면은 거기에 또 설문조사가 있어요. 학부형, 학생 또 교장 선생님 이런 설문조사에서 내 창의력 연구 이제까지 30년 동안 했죠. 그죠? 그거와 관계된 이론과 관계되는 것을 제가 설문 문항을 뽑아서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떻죠? 높나요? 자, 그런데 어느 정도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로 미국 내에서 제가 지금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 내에서 동양인들이 시험 점수가 다른 애들보다 더 높으냐 하면 다른 인종보다 왜냐하면 미국에 살던 동양에 살던 동양 엄마들이 뭐 일찍부터 공부시키지. 2살 때부터 뭐 눈높이 하고 뭐 윤 선생 구몬 뭐 이런 거 해서 뭐 문제집 가르치고 뭐 문제집 풀고 뭐 또 뭐지 그 산수도 하고 글자도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일찍부터 공부를 하니까 이제 이렇게 시험은 잘 본다 이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냐 하면 미국의 대학 입시 원서에 그 히스패닉 그 남미계라고 딱 하면 점수 SAT 점수에 130점 더 받죠. 근데 그러니까 플러스 해준단 말이지. 그 다음에 흑인들은 뭐 310점 더 해주죠. 그 다음에 백인은 더하기 빼기 없죠. 동양인은 우리 애들 둘 다 딸 하나 아들 하나 둘 다 뭐 마이너스 140점 그렇게. 그런데도 미국의 명문대에 동양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최근에는 퍼스널리티 인덱스 만들어서 라이커빌리티 뭐 남이 너를 얼마나 좋아하니 카인드니스 남한테 얼마나 친절하니 또 커리지 이렇게 불의를 보고 얼마나 잘 일어서니 나서니 이런 거 있죠. 그죠? 이거에 10점 만점에 무조건 동양인들 0점을 줘요. 0점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명문대에 동양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사회 문제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점수 올려주고 빼주고 막 이러는 거 이거 보면은 뭐라고 생각되죠? 인종차별 뭐 이런 생각 들죠? 그런데 그렇게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아니 동양인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왜냐 하면 이렇게 공부한 애들 딱 모아놓죠. 그럼 다 똑같은 애들 모아놓지, 그지? 사회 경험 없고 다른 여러 가지 경험 없고 다른 관점 없고 이렇게 성장 배경이 똑같은 애, 특히 좌사고 특목고 이런 애들 있잖아.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놓지. 그러면 그건 뭐죠? 망하죠. 왜 이 자연의 사회에서도 너무 똑같은 일에 교배를 하면 어떻게 되지? 돌연변이 이런 거 나오고 또 이렇게 멸종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창의력을 위해서 이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 무조건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이나 이런 관점 이런 데 섞어야 되는데 공부 잘하네, 공부만 하네 이런 애들 딱 뽑아놓으면 가지고 같이 공부시키면 이거는 나라가 망하니까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 그럼 시험 치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봐요. 명문대는 좋은 데 들어가지, 학교 좋은 데 들어가지.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가 문제란 말이야.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그 동양인들은 아니 저렇게 310점이나 플러스 받은 그 흑인보다 더 승진이 안 돼요. 어떻게? 그러니까 취직을 해서 명문대를 졸업해 취직을 했어. 해가지고는 자기가 쫓겨나든지 지발로 걸어 나가든지 아니면은 승진을 못하고 평생 말단에 있다 이 말이야. 말단에.
그런데 어디에 온데 다 이런 온데 다 이렇게 이제 말단에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아니 애가 동양에 있던 미국에 있던 다 왜 이럴까? 아니 학교는 미국이 더 좋다며, 그죠? 그냥 학교 교육 더 잘 받았잖아. 근데 왜 똑같냐고 동양 애들이 미국에 사는 애들도 왜? 창의력 부족인데 왜 동양에 특히 한국의 창의력이 낮을까? 엄마 때문이라고. 엄마 손 들어보세요, 엄마. 엄마. 애 없는 사람 말고 엄마인 사람 손 들어봐요. 아빠 말고 엄마.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그렇다고. 반창의적인 전통, 이렇게 전통적인 거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이제 옛날 과거의 틀 속에, 그러니까 틀 밖에서 놀게 하라지. 그러니까 과거의 틀 속에 애의 미래를 망친다 이 말이지. 거기 넣어서. 근데 80%. 그러니까 오늘 우리 정책 설명회 하시겠죠? 이거 아무리 잘해봤자 20%. 학교 교사 20%밖에 자유 안 한다고. 누가 해? 집에서. 집에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학벌이란 틀 속에 있죠 지금. 유교는 알죠. 공자가 기원전 600년대에 기원전 500년대에 시험위주 능력주의는 기원 후 600년대에 수나라에서 과거제도를 시작했죠. 그게 왜 과거제도를 시작했어요? 사람도 공부시키려고 과거제도를 시작한 게 아니라 뭐 수나라가 무력으로 정권을 잡아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좀 겁나잖아. 왜냐면 밑에 똑똑하고 힘 있는 애들이 또 뒤집을 수 있잖아. 그래서 고안한 게 이제 과거제도라고 3년 만에 과거제도를 했죠, 그죠? 그러면서 똑똑하고 야망 있고 이런 애들이 전부 여자는 아니지. 여자는 공부 안 하지. 남자들 전부 다 뭐 그 공부에만 그 외우는 거 있잖아요. 선현들 말씀 그 공자왈 맹자왈 있잖아요. 이것만 외워서 잘 외워서 그러니까 딴짓 안 하고 딴소리 하지 말고 튀지 말고 또 그러면서 이것만 무조건 합격하 이것만 이제 시험에만 집중을 하게 했다고. 그래서 뭐 부귀영화잖아. 과거만 무조건 급제하면 부귀영화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 똑똑한 남자들이 전부 다 그것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튀지 마. 그다음에 또 뭐 겸손하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이게 너무 이제 국민을 통제하는데 아주 효과가 있어서 동양 전체에 퍼져서 이게 동양 전체에 있었는데 그게 1905년도까지 다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직도 남아 있는 게 현대 뭐 입시 이게 내 말이 아니에요. 입시지요. 이그잼 헬은 전 세계에서 유명한 거예요. 동양의 이그잼 헬. 근데 이게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오늘 정책 설명이니까 이 정책이 잘못돼서 그래. 뭐 교육부가 잘못돼서 그래. 이거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왜? 입시 제도는 누가 만들어? 사실은 국민의 여론이, 국민의 의식이 입시 제도를 바꿔요. 자,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입시 정시를 확대한다고 했죠? 왜 그런데? 여론을 조사해 보니까 일반적으로 부모 의식이 말이야. 정시 그러니까 시험 있잖아요. 시험 점수로 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정반대인데 전 세계적으로 시험 점수만 특히 경쟁이 너무너무 치열한 사회에서 시험 점수에 이제 목숨을 걸잖아요, 그죠? 그런 데는 무조건 그 시험 점수가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똑같다 이 말이야. 그래서 300만 원 벌어서 200만 원 애들 그 뭐고 학원 보내는데 학원비 써도 절대 안 돼. 안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쓰려면은 아니 3천만 원 한 달에 3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써야지 될까 말까지. 그러니까 아예 일반 국민들이 뭐 시험 뭐 이건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된다 이거 절대 아니에요. 개천에서 용 안 나요. 그다음에 자 그런데 엄마가 뭐가 잘못이냐. 첫째 이기적인 효. 뭐 어릴 때부터 공부 딴 거 생각 안 하고 공부 그리고 뭐 내 새끼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거 이거 우리나라 제일 심해요 이 세상에서. 그런데 그래서 애가 큰 꿈이 없는 거야. 큰 꿈. 그러니까 남을 위한 이타적인 그런 마음이 어릴 때부터 엄마가 없앤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개인차를 무시하는 거죠. 아니 날 때부터 모든 애가 다 다른 재능을 태어난다고.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외우는 거 시험 잘 치기 이것만 하게 해서 다른 재능을 아예 발휘도 못하게 한다고, 그죠? 그래서 다 똑같이 요기 하는데 근데 똑같은 것을 막 하죠. 그러면 아무리 똑같은 것을 하면 아무리 잘해도 성공하기 어렵죠. 남과 다른 것을 하면 조금만 잘해도 성공하기 아주 쉽죠.
그다음에 남눈의식을 하기. 남눈의식. 첫째 남눈의식이 뭐냐면 남 따라하는 거. 다른 애가 다 학원 가니까 겁나지 안 가니까 그지? 불안하지. 그러니까 또 애들 우리 애들 학원 보내고 그런 거 있잖아. 그리고 또 절대로 뭐 모난돌이 정 맞는다 안 튀게. 또 뭐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나. 맞아요.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니까 이렇게 겸손하라는 거 이런 것도 가르치고 다 그게 남눈의식이에요. 그 다음에 수직적 서열 이렇게 세상 이 수직적 서열이란 말이에요. 이게 있으면 절대로 창의력이 발휘될 수가 없어요. 남하고 다른 생각하고 있죠, 그죠? 기존에 있는 걸 뒤집고 새로운 걸 만들려고 이러면은 이렇게 남의 말을 잘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고. 말 잘 듣게. 이 결국은 이렇게 엄마가 말 잘 듣게, 엄마 말 잘 들어, 아빠 말 잘 들어, 선생님 말 잘 들어 하는 거 결국은 뭐야? 남 시킨 대로만 잘하잖아.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죠. 그 동양인들 미국에서 말이야 이렇게 성공을 못하는 이유 왜 그러니까 동양인들은 원래 일벌이잖아. 일만 하는 일벌. 시킨 대로 잘하는 거. 남 시킨 대로 잘하는 게 동양인이라고. 그렇죠? 그다음에 자, 동방예의주의죠. 우리나라. 정말 자랑스럽죠? 자랑스럽죠? 근데 동방예의주의가 언제부터 생겼죠? 그건 이거 보세요. 말을 너무 잘 들으니까. 아니 그 조선이 중국의 말을 정말 잘 들었지. 왜? 이제 우리나라를 일제로부터 뭐 우리나라를 뭐 이렇게 보호해주기로 이제 중국이 큰 나라니까 약속하고 우리는 이제 시킨 대로 잘 갖다 바치니까 이뻐서 하사한 그런 말이 동방예의주의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좋아서 겸손을 가르치고 뭐 찬물도 위아래가 있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애들을 이 전통 틀 속에 집어넣는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열심히 뭐 동양인은 일벌을 그러니까 왜냐면 이래 남들이 선진국 애들이 이렇게 놀면서 그러니까 공부를 놀이처럼 하면서 창의력으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포크레인 같은 걸 탁 만들어서 1시간 안에 팔 것을 우리는 삽질을 더 잘하게 더 빨리 더 열심히 하게 가르쳐서 1년 365일 내내 애를 불안하게 만드는 게 이게 우리나라 교육이란 말이죠. 그다음 자, 창의력이 뭐냐고? 그러면 가치 있어요. 가치 있는 걸 만들어야지. 쓸데없는 거 만들면 안 되죠. 그죠? 가치 있고 색다름을 만드는 능력인데 가치 플러스 색다름 이게 바로 이 결과가 혁신이란 말이죠. 근데 자, 이거는 미래 교육 책에 나오죠. 첫 번째 책이죠. 그게 그죠? 1단계 창의적 풍토가 먼저 돼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창의력을 키우려면 창의적 풍토가 돼. 이거 뭐 창의력 하니까 무슨 뭐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좋은 뭐가 있어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집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창의력 풍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창의적 태도. 풍토 속에서 이런 태도가 생기는데 이게 27가지가 있는데 오늘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는데 이 27가지 그 이렇게 특성,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창의적 사고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사고가. 그런데 창의적 사고가 어느 날 갑자기 팍 생기는 게 아니라 전문성에서 생긴다고. 전문성이 뭐냐? 뭐 석사학위, 박사학위 이런 거 따는 거 전문성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그냥 한 가지 잘하는 거, 한 가지 잘하는 거, 제일 잘하는 거, 지가 좋아하는 거, 제일 잘하는 거, 그게 바로 전문성이라고. 그 다음에 자, 그런데 전문성 여러분들 상상력 하면 어느 날 갑자기 뭐 이렇게 상상력이 막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뭐 전문성 안에서 머리가 뭐 든 게 있어야 상상을 하죠, 그죠? 든 걸 섞어서 이 상상력을 만든다고. 근데 상상력이 있으면 그게 비현실적일 수 있죠. 그걸 이렇게 좀 더 가치 있게 만들려면 비판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둘 다. 그런데 문제는 상상력이 높은 사람은 비판력이 낮고 비판력이 높은 사람은 상상력이 낮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어떻게? 어떻게? 협력을 해야지. 협력. 혼자서 절대로 이 세상에 어떤 혁신가, 뭐 아인슈타인, 스티브 잡스 어떤 혁신가도 혼자서 혁신을 해서 한 명도 없었어요. 같이. 그러니까 내 강점, 아까 내가 그랬죠 우리 애한테 내가 강점 있죠, 그죠? 근데 뭐 다른 애 내가 못하는 거 잘하는 애하고 같이 일을 하면 되죠, 그죠? 이렇게 상상이 높은 애들이 비판력이 높은 애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 말이죠. 마지막에 융합, 뭐 이렇게 서로 다른 분야를 연결하는 거, 그렇죠, 그죠? 뭐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예술과 이 컴퓨터 이거를 융합했죠. 그래서 마지막이 뭐 혁신이 가치 있고 색다른 것을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엄마 아버지가 가수원을 했거든요.
경북 군위군 북해면 골짜기에서. 근데 이 과수원을 내가 과수원 집딸이고 이렇게 능금 아가씨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이제 사과 키우는 걸 제가 잘 안다 이 말이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밖에서 크게 사과나무를 키우는 게 아니라 집안에서 이것도 사과나무거든. 엄마들이 이렇게 분재를 만든다고. 엄마 치마폭에 팍 사서. 근데 모든 아이가 다 다른 잠재력을 타고난다고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 성적 뭐 몇 등 이거잖아. 근데 여기는 뭐 너는 이거 잘하니? 나는 이거 잘한다 이거지. 넌 저거 잘하고 나는 이거 저거 이러지 그지? 그리고 또 미국에 영재학교가 어디 있어? 영재학교 어디 있어요? 없잖아. 그냥 학교 안에서 그냥 하나가 다 잘할 수 없지. 저 산수 잘하는 애는 그 산수 시간에 수준별로 나눠가지고 하고 이런 거지. 영재학교 따로 있는 거 없죠. 우리나라만 지금 막 해가지고. 그런데 근데 이제 내가 뭐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우리나라에 뭐 영재학교 뭐 민족사관학교니 뭐 이렇게 뭐 과학고 특목고 자사고 다 가봤죠. 근데 깜짝 놀랐죠. 영재가 한 명도 없는 거야. 아니 그 가기 전에 선생님이 나한테 이제 뭐 섭외할 때 말이야, 우리나라를 짊어질 여군입니다 영재학교 말이야 막. 그래서 강의도 영어로 해주세요 그랬거든.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기대를 많이 했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 전 세계를 다니면서 내가 영재를 많이 봤죠.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벌써 자기 친구들과 함께 있지, 그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문제만 해결하고 이런 뭐 그렇거든. 그래서 이제 정말 기대를 하다 갔는데 애들이 전부 다 선행학습해서 집에 돈 있는 애들이 선행학습해서 거기 와서 이제 일찍 잘 외워서 앉아 있는 애들이고, 그리고 언니 영재가 창의력 없이 무슨 영재고, 또 영재가 호기심이 없는데 무슨 영재예요, 그죠? 그런데 또 뭐냐면 이런 거야. 중학교 때 전교 1등 했대. 근데 거기 와보니까 전교 1등짜리가 1등에서 뭐 200등까지 있잖아. 1등짜리가 200등까지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서 나 150등이야. 중학교 때 1등 했는데 지금 150등이야. 어떻게 해서? 슬프지. 그런데 우리 엄마는 뭐 내가 150등이 했으니까 미치겠지. 엄마가 미치겠으니까 나는 더 미치겠지. 뭐 그렇다고. 근데 거기에 무슨 창의력 교육이 되고 무슨, 그리고 또 자사고 뭐 이런 거 폐지하면은 뭐가 된다고, 실력이 낮아진다고. 거기 무슨 실력이 있는데? 선행학습에서 미리 외워서 이게 실력인가요? 교육의 목적이 뭐냐면은 기존의 지식과 기술을 배워서 뭘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냥 외우는 거 잘하는 게 그게 무슨 실력이냐고. 그러다가 나라 망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목이 쉬어도 이렇게 지금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강의를 하죠. 우리 국민 의식을 바꿔야 된다. 엄마 생각만 바꾸면, 엄마만 바뀌면 다 바뀌어요. 그래서 자, 처음에 그래서 창의적 풍토 갑자기 빨리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다고. 원래는 제가 2시간 강의하고 1시간 질문 받는데 여기서는 지금 50분만 하라고. 자, 이제 설명도 다 못하겠고 어쨌든 해살 풍토 선인데 즐거움 배움 큰 꿈 이런 거고, 두 번째는 storm 비바람 풍토죠. 이게 결핍이나 시련을 애들 경험하게 해야 되고 강인하게 만들어야 되고, 세 번째는 토양 소일이죠.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고 관점 융합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은 이게 땅 속에 말이에요, 그죠?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이 있어야지, 영양소가 많이 있어야지 잘 크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점이 많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그 땅 속에 뭐가 있어야 돼? 좀 이질적인 나무가 있어야지, 다른 사과나무가 있어야지만 크로스 폴리네이션, 타가수분을 할 수 있죠. 타가수분을 해야지만 사과가 건강하잖아. 그러니까 사람도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크로스 폴리네이션, 전문성 교류라고 하는데 내가 협업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다음 마지막에 스페이스죠. 그 사과나무를 키우면 원래 사과나무 심었다고 원래 사과 먹는 거 아니죠. 시간이 있어야 되고,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공간, 이게 뭐냐면 이렇게 좀 넓게 있어야 되지. 너무 좁으면 이렇게 뿌리를 마음껏 못 피고 가지도 많이 내려 못 뻗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깊고 튀게 생각할 여유와 자유를 줘야 된단 말이죠. 혼자 생각할 시간. 그다음 자, 햇살 봐요. 햇살 낮죠? 근데 이게 배움이 즐거운 거 있잖아. 이제 이 과학 배우는데 즐거워서, 그게 궁금해서 스스로 탐험해보고 실험해보고 스스로 책도 읽어보고 이런 거 있지. 이게 우리가 없는 거예요. 왜? 엄마가 이러잖아. 공부를 좋아서 하는 놈이 있나? 잘해야 되니까 하지. 그러니까 애가 억지로 하니까 이게 즐거워서 이런 게 없는 거야. 근데
즐거워서 막 하는 애 있잖아. 그런 애들만 노벨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애들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노벨상 있나 없나 지금. 해살 태도를 원래 이제 빨리 해야겠죠, 그죠? 긍정적 사고죠, 그죠? 자, 행복해야 되는데 이런 거야, 엄마들. 지금 지금 안 행복해도 돼. 영재고등학교 들어가면 행복하겠지. 봐라, 걔들 행복한가? 그럼 또 이래, 엄마들. 지금 안 행복해도 돼. 서울대 들어가면 행복하겠지. 근데 또 서울 들어가봐. 남하고 비교하지. 자꾸 남하고 비교하잖아. 또 서울대 졸업해봐. 또 어떤 놈은 더 잘 되고 어떤 놈은 덜 되잖아. 그거 또 비교하잖아. 그럼 또 불행하지, 불행.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가장 불행한 내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연구 결과를 다 찾아봐도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가장 비참해요. 그런데 그걸 누가 만드냐고? 엄마가 만든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자신과 비교. 그래서 내가 꼭 하는 이야기가 딱 있는데 내 인생을 바꾼 첫날 이거죠.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산수를 30점 받았다. 딱 받아서 이제 그거 뭐 중요하지도 않으니까 내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공부가 중요한지 모르잖아. 내버려 놓고 구슬치기 하러 갔다 와서 이제 엄마가 이제 우리 뭐고 밥 다 치우고 나서 이제 다 먹고 나서 이거 10시쯤에 엄마가 이걸 봤단 말이죠. 그래서 딱 봤더니 엄마가 이 세계를 어떻게 풀었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 가르쳐줬지.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워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맞았다고. 그래서 너 그처럼 한 개 더 맞을 수도 있었는데 실수로 틀렸지, 그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엄마가 구슬을 가지고 오래. 그래서 더하기, 빼기 있잖아요, 그죠? 읽고 따는 거 뭐 이런 거 계산했죠, 그죠? 재밌잖아, 재밌죠? 호기심 있지. 내가 더 좋아하게 되지. 그러니까 잘하니까 엄마가 뒤에서 나 안아서 선반 위에 있는 엿을 이렇게 한 개, 엿 부숴놨는 엿 있잖아, 그거 한 개씩 먹게 했다고 내가. 재밌지, 맞죠? 그리고 아니 물론 그때 100점 맞은 놈도 있겠지. 그렇지만 빵점 맞은 놈도 있다고. 근데 왜 남하고 왜 비교하냐고. 근데 나는 30점 맞아도 우리 엄마가 잘했다고 하니까 내가 잘했다고. 그래서 이제 방송국에 나가면 꼭 하면 사람들이 묻잖아요. TV 방송국 할 때. 교수님 어릴 때부터 공부를 참 잘하셨겠네요. 그럼 내가 꼭 그러죠. 공부를 잘한 게 아니라 저는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래서 내가 30점 받았잖아. 그 다음에는 40점 받으면 너는 내하고 비교해야지. 내하고 엄마가 내하고. 근데 우리는 봐라 산수 100점 맞았다. 그래 외식하자. 나가다가 옆집 애한테 물어봐서 너는 몇 점 맞았니? 100점. 외식 취소. 맞지? 근데 자, 왜 또 내가 이제 행복하게 하냐면은 행복할 때만 이렇게 사람이 이 머릿속에 이래 행복한 무드 이런 게 있을 때만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크게 보는 태도가 중요한데 크게 보는 태도 있어야지만 크게 생각을 해야지만 이렇게 앞에 걸림돌을 초월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리고 또 내가 아까 까먹었는데 있잖아. 이 세상에서 아까 동방해지국 했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서 가장 동양 전통을 고수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전통을 전수한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왜 그렇죠? 아까 그 동방해지국 뭐 그런 거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이제 믿고 이렇게 엄마들이 믿고 산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막 크게 보는 자 우리 엄마 아버지가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녔죠. 그래서 내가 반감을 가지고 살았는데 딱 한마디 맨날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어요. 맨날 그러니까 미국 가서 이렇게 이제 내가 교수가 될까 아니면 돈 더 많이 주는 테스팅 센터 이런 데 취직할까 이랬을 때 내가 엄마가 뭐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니까 또 내가 이제 교수가 되고 그랬죠, 그죠? 내 동생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다문화 도서관을 만들었죠. 한 번도 연애도 결혼도 안 하고 지금까지, 그죠?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내가 유대인을 연구를 많이 했죠. 유대인이 625배나 동양인보다가 노벨상 받을 확률이 더 높죠. 그런데 그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얘들은 태어날 때부터 엄마가 뭐라고 하지? Repair the world. 병든 세상을 고치고 죽으라고 한다고. 병든 세상을 고치고 죽으라고. 이게 크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말하는 유대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계이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 두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625발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호기심 많은데 호기심을 키우는 게 무조건 엄마는 호기심만 키우면 되는데 이야기로 재밌게 소개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로 재밌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따로따로 하면은 여기 머리 안 남아요. 시험 칠 때까지만 남지. 이야기만 여기에 남는단 말이야. 장시간 남는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런데 우리 애는 특기도 없고 뭐 그래서 공부만 해야 된대. 사실은요
애가 좋아할 때만 재능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애가 좋아할 때만 재능을 발견할 수 있다고, 그죠? 그 다음에 자, 유머러스한 이 공부를 놀이처럼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전 세계적으로 자 유명하게 크게 되려면, 전 세계적으로 크게 되려면 뭘 해야 되죠? 이게 뭐야, 남을 웃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웃기는 애들이 있으면 걔들은 잘 키워야 돼. 걔들은 더 창의력 있는 애이고. 그 다음에 눈치 안 보게. 여러분 애들이 여러분 눈치 보잖아, 얘기할 때. 그러면 무조건 뭐 그건 여러분의 창의를 죽이고 있다는 거. 그다음 열정적이고 이제 뭐 아니 스펙 이거 있잖아, 뭐 자격증 딴다고 막 외우고 그런데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걸 좋아해서 그걸 뭐 너무 좋아해서 미치게 이렇게 해라 이 말이죠, 그죠? 그다음에 비바람이죠. 비바람 우리가 좀 높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하기 싫어도 엄마가 시키니까 잘하니까 비바람이 좀 높다 이 말이죠. 그런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목표의식 10년 동안 뭐 하나만 하면 되나? 근데 하나 하다 보면 그와 관계된 것도 잘하게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철저하게, 아무리 오래 걸려도 철저하게 꼼꼼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는 빨리 엄마가 막 해줘, 선생님이 해줘, 그러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독립, 선택을 하게. 애가 무조건 어릴 때부터 선택하게 해야 되지. 먹는 것도 편식하면 안 돼? 왜 안 되는데? 그거 자기 개성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자기 개성인데 그거를 억지로 골고루 먹이면 안 되지. 그거 하나 안 먹는다고 죽는 아니지. 다른 데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결핍을 경험하기는 뭐냐면 애가 원하는 건 사주면 안 되지. 애가 필요한 건 사줘야 되는데 원하는 거는 사주면 안 되죠. 애가 기다리게 하든지 그걸 어쨌든 쟁취를 하게 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진정한 자신감인데 이걸 엄마들이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가 뭘 조금만 뭐 배웠으면 써먹죠, 그죠? 써먹고 그 작은 성취를 해서 그게 마약 같은 느낌이거든. 그걸 애가 자꾸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절대로 칭찬을 학교든 집에서든 뭐 남 앞에서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어른들 앞에서 하는 건 되는데 같은 또래 형제지간 앞에서 칭찬을 하면 안 되죠. 그러면은 뭐 어른들도 그거는 하여튼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그 애 이제 칭찬을 그렇게 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야, 엄마가 할 수 있는 거 뭐 이게 뭐 숫자 배우고 뭐 주산 배우고 뭐 배우고 이거 절대로 안 남아요 나중에. 근데 애한테 애가 끝까지 남는 거 뭐냐면 자신감이지. 이런 진정한 자신감, 이걸 남아줘야 돼. 그러면 뭐 항상 네가 최고다, 고맙다, I'm proud of you, 뭐 네가 자랑스럽다, 이런 것만 해주면 된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또 셀프 이미지가 중요하죠. 이거 참 중요해요, 이거. 그러니까 네가 제일 예쁘다, 네가 제일 잘났다, 이래야지 뭐 누구 영화배우 누구처럼 이렇게 얼굴이 계란형이고 뭐 상급을 수술해야 되고 이런 소리 하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야. 네가 최고 예쁘다, 네가. 그러다가 이제 뭐 나중에 지 친구들이 지 안 예쁘다고 하면 어때? 걔가 볼 줄 몰라서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제일 예쁘다고 하는데 우리 아빠가 제일 예쁘다고 하는데 그게 최고다 이미지, 그거. 그 다음에 과정에 건설적인 의견을 주고 실패로 배우게 하고 이제 끈기 과제 수준을 조금씩 옮기게. 제일 처음에 조금만 주고 그 다음에 자꾸 더 올리게 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질문을 할 때 정답이 있는 거 yes, no 이런 대답이 있는 거 하면 안 되고, 뭐 정답이 없거나 여러 개의 답이 있거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는 이런 걸 질문을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이거는 우리 엄마가 이제 하여튼 뭐 자식 4명 다 퍼넣어서 자취시키고 이런다고 영양실조로 돌아가셨는데, 이게 그래도 왜 내가 이게 참 중요하냐, 미국에서 내가 고생 진짜 많이 했는데, 죽을 고생 포기할 뻔 많이 했는데, 엄마 이거 썼는 거 있잖아, 20장. 이거 왜 썼냐면 이제 엄마가 치매 이제 초기에 자기 생각 잊어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기도 문겸 자식한테 이제 당부하는 뭐 내가 어떻게 살았다, 이거 이제 20장을 에피소드 이렇게 썼죠. 그런데 우리 엄마는 초등학교 3학년밖에 못 나왔어요. 아버지는 1학년밖에 못 나왔어요. 글자 봐요. 글자 이상하죠. 근데 이제 보세요. 우리 아버지고. 그런데 이게 우리 엄마가 어느 정도로 감사를 했냐면은, 내 어린 남동생, 내 9살 때 7살짜리 남동생이 죽었는데 그때도 하여튼 감사하시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나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뭐 나는 호강에 바쳤네. 그러니까 엄마에 비하면 나는 힘든 거 아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또 하고 이제 지금까지 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 아버지가, 나는 너무 교회에 충성을 했기 때문에 자식보다 가족보다 교회를 더 했기 때문에 맨날 아버지 원망하며 살았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보니까 이 사진이 이제 성경책 안에 있던데,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 맞네 했는데 벌써 뭐 늦었죠. 그 다음에 토양풍토. 자, 이게 토양풍토, 이게 뭘 알아야 됐냐면은, 자, 외국어 다문화 이거 배워야 되고, 외국어를 이제 문법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뭐 무조건 말, 이야기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미국 가서 이제 내가 놀란 게 이거지. 미국 가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 돈 뭐 억수로 번 사람들은. 그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영어를 문장을 못 만드는 거. 영어를 못하지. 근데 뭐 배짱으로 자신감으로 영어를 단어 다 알아들어요. 왜 안 그러면 너무나 문법 안 그러면 또 있잖아. 영어에 주눅을 드니까 문법 과거형, 미래형, 현재형 뭐 이러다 보면 벌써 이야기 끝나버지. 그럼 뭐 늦잖아. 그러니까 이게 막 이렇게 자신감이 엄마들이 키워줘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다음 반대 의견도 함께 있는데 이거 이제 하여튼 그 이제 단순하게 있잖아. 왜 착한 아이, 나쁜 아이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고. 저는 한국 전래동화 이런 거 읽으면 안 돼요. 흥부가 맨날 착하고 놀부가 맨날 나쁜 아니지. 상황에 따라서 나쁘고 좋고 이게 있잖아요. 그런 거 가르쳐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아까 그랬죠. 강점에 포커스를 해. 무조건 강점 하나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남하고 이렇게 교류를 해야 되는데 왜 겸손을 하면 안 되냐 하면 이래요. 실리콘밸리 이런 데 가서 있잖아요. 강점 있는 데 많잖아. 그럼 자기가 자기 강점을 알려야지 남하고 이렇게 전문성 교류를 할 수 있어. 내가 뭘 잘하는지 알려야지 남이 내 이거하고 같이 하자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겸손하면 안 된다고. 내가 미국에서 제일 처음에 겸손해서 피봤지.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교류를 해야 돼. 그 다음에 멘토,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이렇게 교수들이 멘토를 안 하는데 이걸 멘토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거 책에 지금 틀밖에서 놀게 하라에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미래 교육은 이론서고 틀밖의 교육은 뭐 집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하는지 예시가 다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 복합적 집안이나 교실이 떠들썩해야 되죠. 위계가 딱 잡혀서 아버지가 뭐 하면 조용하게 이제 다 따라하고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무조건 대꾸하고 이렇게 뭐 떠들썩하게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이걸 꼭 얘기해야 되지. 사소리 논사하면 배 아프다는 내가 옛날 이야기인 줄 알았죠. 근데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뭐야? 우리나라 애들이 이 세상에서 네 번째로 가장 내 친구가 성공하는 것을 보는 것이 즐겁다에 가장 strongly disagree 했고 또 내 친구가 그러니까 남과 협업하는 거 협동하는 것이 좋다 여기에 가장 strongly disagree 했다고 그렇거든. 그런데 자, 첫 번째 나라가 어디지? 그런 나라가 러시아, 두 번째 체크 리퍼블릭, 세 번째가 슬로바크 리퍼블릭. 이 세 나라는 공산국가 잔재죠. 그러니까 한 애가 더 성공해서 더 먹으면 내가 덜 먹어야지. 그러니까 그거 당연하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만 15살짜리 애들이 우리나라 애들이 이 세상에서 공산국가 다음으로 우리나라 애들이 남 잘 되는 거 싫어한다 이 말이야. 왜 그렇지? 엄마들이 경쟁심을 부추기잖아. 뭐 그리고 또 옛날에 저기 평준할 때는 고등학교 때 입시 경쟁했던 것이 뭐 지금은 뭐죠? 자사고 이런 거 때문에 유치원부터 입시 경쟁하잖아. 그 경쟁심이 너무 치열하니까 그랬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동양인만 봉사 점수 달라고 봉사해요. 동양인만. 다른 애는 안 그래요. 진짜 봉사하는 거야. 진짜 이렇게 있잖아. 돈을 남한테 기부하는 거나 시간을 할애하는 거나 도움 이거 있죠, 그죠? 진짜로 하거든. 근데 이걸 진짜로 해야 되는데 이게 동양인들이 가장 낮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기부도 월드 기빙 인덱스에 따르면 가장 낮은 데가 어디냐면 중국이야. 그리고 다 동양인이 다 낮아.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나는 이런 줄 알았거든. 핏줄이 중요하니까 내 자식한테 물려줘야 되잖아. 그래서 나만 돕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열심히 때문에 그래. 열심히 하니까 와 나는 열심히 해서 성공했지 너는 게을렀지 그러니까 성공 못했잖아. 그리고 내가 너를 왜 도와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 마지막이죠. 이거 공간. 자 이게 가장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 되는 게 이게 공간 집에서부터 안 되는 거. 그 다음 이게 첫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신을 표현하게를 뭐 감정이든 뭐 생각이든 자꾸 표현하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공감을 배려하게 남을 배려하는 거. 그러니까 인성교육을 학교에서 해야 된다고. 웃기고 있네. 집에서 해야지. 미국에서 6살 전에 무조건 인성교육 다 하지. 그러니까 어디 나가서 문 열어주는 거 봐. 아니 문 딱 닫고 이게 뭐야 뒤에 사람 문 열어주잖아.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어디 성직원이 다 열어주죠, 그죠? 그 다음에 혼자서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고집을 키워야 된다고. 고집을. 그 다음에 공상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인터넷이나 뭐 내비게이션 또 뭐죠 이런 거 휴대폰 화상통화 이런 게 전부 다 공상에서 시작됐죠, 그죠? 공상. 그러니까 공상을 많이 해야 된단 말이야 우리는. 그러니까 뭐 불조심 뭐 충효 글짓기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이 공상을 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야 사람들이 물 속에서 숨을 쉴 수 있다. 이러면 뭐 어떻게 되겠느냐? 뭐 이런 식이잖아. 그런 걸 해야 된다, 말이죠. 독서. 자 이게 이게 두 번째 유대인 특성인데
유대인 엄마들은 뭐 책을 끼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소문이 나 있죠. 책을 끼고 사는 사람들,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죠. 엄마가 맨날 성경책 읽었잖아. 텔레 보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우리 엄마가. 그러니까 나는 책 읽는 게 재밌구나. 재밌는가 보다. 이래서 책 열심히 읽었죠, 그죠? 근데 이게 중류층하고 상류층을 이렇게 비교했을 때 말이에요, 그죠? 만 3세에 벌써 이게 상류층 애들이 3만 단어나 영어로 말이야, 3만 단어를 더 많이 알아요. 이 미국에서 연구조사 해보니까. 근데 그 갭을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없는데 이 독서가 유일하게 따라잡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독서할 때 글자를 보면서 그리죠.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지. 그게 상상력을 팍팍 키운다 이 말이죠. 튀는 거 튀어야 돼요. 튀어. 왜 내가 빨간 거 입게? 내 이름 경희 킴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외국 사람들한테 아무도 이름 못해요. 근데 걔 있잖아. 레드 빨간색 딱 그래서 또 초대하잖아. 맞지? 그 다음에 양성적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이래야 돼 하면 우리는 애 두뇌의 50%밖에 사용을 안 한다고. 그 다음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잊어먹지만 이걸 외워야 돼. 정중하게 따져야 되는 거.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거 그거예요. 뭐 중학교 1학년 때 우리는 전부 다 뭐 이가 먹으라고 했던 좀 못 살았잖아. 시골에서 엄마는 몸빼 입고 다니고 학교 잘 못 오고 뭐 어쩌나. 그런데 고무신 신고.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대구에서 전학 온 애가 있었는데 걔 엄마는 빼딱구두 신고 뭐 양산 쓰고 학교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걔 가장 점수를 보니까 80점이었는데 90점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집에 가서 우리 엄마한테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밤 10시쯤 돼서 가자. 어디에? 선생님 댁에. 그런데 선생님께서 실수하실 수 있으니까 네가 정중하게 따져야 된다. 그래서 갔죠. 같이 가서 선생님이 뭐라 했죠? 걔 엄마가 금방 짠 참기름을 한 병 줘서 10점 올려줬다고 사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첫째 뭐 내가 정중하게 따질 수 있지. 선생님이 하늘인데 그때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생님이 잘못할 수 있고 세 번째 선생님이 잘못했다고 사과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그러면 그냥 그때부터 나는 뭐 이렇게 어디 가서 뭐 위에 사람이 시키니까 그냥 따라하고 외우고 이런 게 아니라 미국 가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공부 잘해서 뭐 영어 잘해서 성공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그런 이론을 뒤집어서 새로운 이론을 만드는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면서 남과 다른 생각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근데 우리나라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실은 교사 인력이 가장 우수한 나라예요. 근데 그걸 잘 이용을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 엄마들이 이게 선생님들하고 같이 일을 해서 이렇게 애들 창의력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근데 먼저 이제 엄마들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게 자 여기 아버지 있죠? 아버지 손 들어요. 아빠 손 들어봐요. 자 지금까지 엄마는 여러 가지 할 게 많아요. 그런데 아빠는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첫째, 죽든지. 둘째, 애하고 친구가 되든지. 이 두 가지만 하면 돼. 얼마나 간단해. 뭐 더 심각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애가 생각했을 때 아빠가 친구가 애가 생각했을 때 아빠가 생각했을 때 말고 애가 생각했을 때 친구가 돼야 되는데 말이지. 왜냐하면 아빠가 집에서 권위주의적으로 이렇게 탁 누르잖아. 걔가 어디 가서 큰 소리 치겠어요? 그렇죠?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아예 없는 게 낫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도 왜 그러냐면 유대인은 이렇게 가르쳐. 날 때부터 애한테 뭐 가르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가르치잖아. 다윗이 어린 소년이 골리앗은 큰 거인이고 막 무장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부정한, 부도덕한, 뭐 부당한 권위와 권력의 상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네가 살면서 네가 아무리 어리도 아무리 약해도 이런 부당한 걸 보면 너는 이제 나서서 죽였잖아. 골리앗을. 그래서 네가 머리 써서 죽일 수 있다고. 그런 걸 어릴 때부터 가르친다고. 정반대지. 말 잘 들으라 하는 거하고 정반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기존에 이의 제기 하는 거, 경상도 이것도 안 되는데 이의 제기 하는 거 이런 걸 가르쳐야 된다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래요. 트란 전문서 하나만 열심히 하는 거, 하나만 잘하는 거.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남보다 다른 거 하는 거. 10년. 그 다음에 규칙을 깰 줄 알아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상상을 하고. 그래서 이게 가치 있는 거 만들고 이게 색다른 것을 만들고 마지막에 혁신이 새 규칙을 만드는 거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거는 사진 찍어가지고 집에 가서 봐서 궁리를 해봐요. 왜 내가 이 분재를 키우고 있는가 한번 해봐요. 그 다음, 자, 뭐 해야 되죠? 뭐 해야 돼? 분재를 계속 키울까요? 사람 키워야 되죠? 큰 소리 읽어요.
지금 곧 나오셔서 입시제도 바뀐 거 얘기하는데 입시제도 안 바뀌어도 돼요. 입시제도 없어도 돼. 엄마 하나만 집에서 남 눈치 안 보고 이렇게 애 튀게 키우고 애가 좋아하는 거 잘하게 하고 이렇게 키우면 된다고. 그런데 자신감을 키워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내가 어디에서 강의를 하는지도 알 수 있고 또 여기에 내한테 문자를 주면 내가 그 카톡에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 내가 중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호주에 있든 간에 무조건 이 1대1로 사람들 되게 그래. 내가 바쁘다고 1대1로 뭐 개인 통화 못 하나? 아 이렇게 바쁘신데 저한테 개인 답장까지 해주시다니 말이야. 난 답장 다 해주거든요. 엄마들이 왜냐하면 집에 우리 애 오늘 이랬는데 내가 열받아 죽겠다. 그래서 내가 칭찬을 못 해주겠는데 어떡하나 뭐 그런 거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 이럴 때 어떡할까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이제 이렇게 아니 물론 밴드에서도 하고 이거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내 강의 들으신 엄마들이 만들었지. 그래서 이제 이러면은 내가 이렇게 계속 이제 연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힘을 합해서 그러니까 우리 전국 각지에 제가 다니잖아요, 그죠? 교사들이 엄마들이 이 교육을 정말 바꾸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 연결을 시켜야 돼. 그 우리는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만 바뀌면 뭐가 바뀐다? 세상이 바뀐다. 그게 봐요. 엄마가 바뀌면 엄마 많은데 지금. 엄마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감사합니다.